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 자녀 엄마이자 장애 가족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해피링크 대표 김현정입니다. 저희 딸은 생후 9개월에 갑자기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인근의 소아과를 가서 약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니까 열이 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한 3일간 계속 반복이 됐고 38도에서 39도 넘어가면 반드시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런 의료적 상식이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한 6시간만 빨리 갔어도 그 정도의 그런 그 뇌 손상이 없었을 텐데 뇌 안에서 화재가 나듯이 정말 이렇게 붕괴되듯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전신장애, 또 시각 실명, 또 장기 다 망가지고요. 그렇게 거의 이제 뇌사 상태를 그 당시에 받았었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장애를 갖게 된 그런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또 간과했던 부분 때문에 더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너무 기질이 순한 아이, 또 너무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와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갑자기 열이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로 기질이 순한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너무너무 잘 자고 잘 먹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순하다 보니까 발견이 늦는 거예요. 눈 맞춤이 늦거나 배밀이가 안 나오거나 이럴 때 그냥 좀 순해서 늦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유심히 봐야 되고요. 정말 발달 개월수에 맞게 발달을 쫓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 발달을 하다가도 운동화를 이렇게 끌면서 걷는다든지 말이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육병 시작의 사인이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각에 예민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폐성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떼를 써서 엄마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떼를 쓰고 졸라서 얘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서름에 복받쳐서 계속 우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왜 울까요? 조명 때문에 우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감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얘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벗어나면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가려서 먹는 아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감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와 같은 처지, 갑자기 열이 발생을 해서 뇌수명염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성에 의한 그런 진단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열나면 무조건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응급처리가 바로 가능하도록,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그 억울함과 좌절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통계를 믿지 않아요, 부모들이. 장애를 갖게 되면 장애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애는 영구적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병원 쇼핑을 해요. 의사 쇼핑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타협을 하죠. 내 자신과. 내가 빚을 내서 3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만 나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길에 나 앉아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모든 그 경제적인 돈을 다 쏟아부으면서 아이를 영구적인 장애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에도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한 10년 넘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봤대더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거예요. 네. 없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아이를 지금보다 나아지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좋은 치료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전문적인 치료사는 어머니하고 소통을 잘하는 치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료사한테 의존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네. 경력이 2년차, 3년차가 되었어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가정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치료사 선생님이 가장 좋은 저는 치료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케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올바른 움직임이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제가 7년 동안 아이를 양육을 해봤잖아요. 자, 좋은 움직임만 하려면 치료 선생님한테 항상 의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루에 30분 치료를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데 30분, 차 타고 30분, 거기 가서 대기하고 총 그러니까 3시간을 소비를 해서 30분 치료를 받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주 쉬운 움직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30분 동안 치료를 해주실 때 쉬운 동작으로 몸을 풀고 나중에 어려운 테크닉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동작은 배워서 집에서 복습을 한다면은 치료실에 가면 이미 쉬운 동작은 몸에 익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동작을 한 단계라도 진도가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기준에 맞춰야겠죠.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집에서 30분 동안 엄마랑 소통을 했는데 아이가 힘들어한다. 시간을 보면서 체크를 했을 때 힘들어하면 그러면은 25분으로 줄여야겠죠. 20분이 적당하다 하면 20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또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저는 제가 많이 이용했던 거는 요리시계 있죠? 이렇게 타이머. 네네. 네, 항상 요리시계를 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20분 지난주에는 20분 했는데 얘가 그때까지만 버텼는데 이번 주는 30분을 해도 잘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미술놀이 하는 거 30분이 돼도 지루하지 않게 잘 쫓아왔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 났던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를 해라. 재활 노트를 마련을 해서 이것을 쭉 써나가면요. 엄마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정말 정말 살기 싫을 때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옛날 노트를 이렇게 보면 내가 열심히 했었지. 내가 이때 정말 내가 기뻤어.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요. 우리 아이가 지금도 아주 중증 장애인인데 정말 진심으로 서울대 자식이 안 부러워요. 왜냐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지금도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나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함께 있을지가 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매일매일 추억을 쌓고 싶고 또 매일매일 즐겁고 싶고 이런 소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미디어 생활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정말 미약하겠지만 제 경험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힘내시고요.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